네, 관계회복을 위한 소통 기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앞 시간에서는 성격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어떤 유형이 있고 애착의 유형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모형을 따라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격과 문화 그리고 이제 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문화라는 거와 의미인제 차원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의 의미는 세 개의 종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의 들 수가 있어요. 어떤 문화냐, 뭐 세계적으로 그 나라마다 그리고 그 가정에마다 어떤 문화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 환경을 세 가지 서로 다른 세계로 구분해서 인간과 여타 동물들의 차이를 분석했어요. 그래서 물리적 환경이 있는데 모든 유기체는 생존과 재생산이라는 보편적 욕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그 욕구 안에서 내가 생존하기 위한 욕구와 그리고 내가 그거를 재생산해서 하려고 하기 위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유기체는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세계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동물들을 자신이 원하는 음식과 물을 얻는 것이 그 이상의 또 다른 내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른 존재와 협동할 수 있는 역량을 필요하고 또한 사회적 동물에 대한 집단을 조직하고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이제 우리가 결정을 짓게 됩니다. 문화적 환경을 보겠습니다. 인간만이 자신의 삶을 더 이제 좋게 살기 위해서는 문화의 잠재적인 힘을 활용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의 도구나 언어, 제도 이런 다양한 문화적 산물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의 의미에서 물리적 환경, 사회적 세계, 문화적 환경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화의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한번 보게 되면 네, 윌리엄 스마락의 우리가 문화에 대한 정의를 세 가지 범주로 구분했어요. 문화를 이상으로 네, 그렇게 해서 정의했고 문화를 기록물, 이제 뭔가를 기록해서 남겨놓는 것을 이제 정의했어요. 문화에 대한 사회적 정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웨덴은 문화에 대한 논쟁의 핵심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죠. 문화를 학습된 행동으로 보는 입장과 그 다음에 의무와 체계, 색, 이제 상징 그런 걸로 보는 입장, 문화를 관례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는 하나의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동일한 문화 속의 사람들은 동일한 의미 속에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념, 관례, 제도뿐만 아니라 관례적인 행동에 공유하고 그런 문화와 행위와 아이디어를 모두 이루는 개념을 우리는 네, 공동의 동일한 문화 속의 사람들이 속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문화의 차원을 한번 볼까요? 문화의 차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가 보면 내 욕구만 챙기려고 하고 그런 어떤 목표를 위해서 그런 어떤 이제 뭐 우리가 학교 생활이든 아니면은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할 때 나만의 개인적인 욕구와 목표를 우선하는지 아니면 조직의 욕구와 목표를 우선하는지의 문제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죠. 근데 우리는 요즘의 시대는 조금 너무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많이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목표를 우선적으로 해서 그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관계에 있을 때에 그런 어떤 집단주의가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을 때는 이제 갈등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권력거리입니다. 상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편안하게 느끼는 정도고 불확실성의 회피는 내 삶의 방식을 편하게 바꾸는지 아니면 익숙한 방식을 좋아하는지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익숙하게 이제 여태까지 살아온 삶에 있어서 내가 살아왔던 삶을 또 다른 삶으로 조금 바꿔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그런 삶에 있어서의 익숙한 방식을 그래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좋아하는 문제가 있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습니다. 남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규칙을 적용하지만 우리가 여성적인 사회는 그 정도가 약한 사회로 조금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장기지향, 단기지향이 있고 그 다음에 허용과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허용해서 삶을 즐기고 재미를 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엄격한 사회적 규범을 통해서 그것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다. 네, 정의예요. 야, 우리는 정으로 산다라고 하죠. 그런 얘기 너무 많이 주변에서 들었을 것 같아요. 정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도와주거나 선물 주기,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 그리고 서로 지지해준 버팀목, 이런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당사자들이 그 속에 다양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짧은 기간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서로 관계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서서히 만들어지는 심리적 구성물입니다. 그러면 정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단서나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상대방과 느끼는 일체감, 아껴주는 것, 허물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미워도 저 사람하고 여태까지 살아온 관계를 이어온 삶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으로 만난다, 정으로 이해한다, 정으로 산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거 한자를 조금 보면은 가장 많이 본 데가 어디죠? 네, 초코파이에 이런 정자가 한자가 있죠. 참 그래서 이게 과자 우리나라는 정의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에게 정이 이제 들어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단서나 기준은 역사성이에요. 정은 오랜 기간 동안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동거성은 즐거운 어려움을 함께하는 동고동락하는 거. 다정성.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다정다감해서 다정하게 다가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도움을 베풀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가 다정성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친근하게 다가와서 이해해 주려고 한다면 되게 다정하구나 라고 느끼지 않아요? 네, 그것처럼 다정성은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허물 없는 거는 비밀이나 고민과 같은 속마음을 편안하게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뭘까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어떤 이제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학연지연, 뭐 지방관계, 그 다음에 무슨 뭐 동기관계, 학교관계, 뭐 여러 가지에 묶여서 있는 그런 어떤 접착제 같은 역할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인이 생각하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너와 나의 구분 없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라는 사람이 따로 있고 나라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러면 접착적인 그런 어떤 역할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한국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나가 관계의 원형을 가족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 이런 어떤 가족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가 존재가 아니라 미분화된 전체로서의 하나, 우리는 하나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계의 이제 핵심적인 기능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최소 단위의 가족이 사회생활의 근간이고요. 더 큰 영역으로는 확장해 나가는 출발점이 가족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성의 의미입니다. 우리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우리 집, 우리 친구, 우리 학교 이런 일상적인 대화에서 우리라는 말을 되게 수도 없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속한 집단을 의미해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만나면 우리 언제 만났더라? 우리 언제 같이 밥 먹을래? 야, 우리 언제 만날래? 이런 우리라는 의미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성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을 우리라는 하나의 범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라는 말을 씀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죠? 네, 같은 생각과 같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그런 어떤 밀집된 관계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정은 우리라는 집단의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정서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인의 대인관계 핵심은 우리성, 그리고 우리라는 관계, 그 다음에 정, 서로 나누고 긴 시간 동안에서의 나누는 관계,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성의 형성과 역량입니다. 공통점과 유사성은 우리와 남을 구분하는 두 가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과 갖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 그를 우리 혹은 남으로 구분해서 해요.
그래서 우리라는 집합체가 있으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해서 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국인에게 남의 의미는 나, 그리고 우리 혹은 제3자가 아니라 우리 속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호적이고 마음으로 거리가 먼 사람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남에 대한 한국인의 호불호는 되게 많이 강합니다. 우리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우리 학생들도 그 안에서 우리라는 개념이 있고요. 우리에서 속하지 않은 사람을 남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라는 관계는 얼마나 밀집되어 있고 우리 관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얼마나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관계주의라는 거는 권위주의와 같은 집단주의적 가치가 빠르게 쇠퇴하고요. 자율성이나 독립성과 같은 개인주의적 가치가 급속히 확산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성에 기초한 가족주의와 지연하면서 학연 중심의 연고주의, 한국 문화의 관계 이런 중심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소관계에 따라 한국인은 상대방을 대하는 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성 관계에서는 보편적인 논리보다는 사적이고 그 다음에 특수적인 논리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11차 시의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아까도 이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라는 거를 조금 명심하시고 우리 과 학생들이 네, 속해서 단체톡에 없는 사람은 빨리 파악하셔서 단체톡에 초대를 해서 많은 정보를 그리고 많은 공지를 빨리빨리 신속하게 우리가 이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